구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헤븐스토어 푸딩푸딩을 만나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란 목회자의 순교적 삶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웹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민석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1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본선이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은 오늘도 본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중 유기농 숙면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헤븐스토어 푸딩푸딩의 두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베넷 저고리를 비롯해 다양한 아기용품을 취급하는 푸딩푸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혜정 씨와 최민정 씨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고충을 직접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푸딩푸딩을 설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보 엄마 아빠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그리고 또 실수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푸딩푸딩이었습니다. 푸딩푸딩의 최대 강점은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기용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소나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농약, 무화학 처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의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뿐더러 입에 들어가도 안전한. 초기 자본금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기가 많이 부담스럽지만 이번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에서 우승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입고 덮는 베넷 저고리나 속삭이 등이 예쁘게 제작을 해서 파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2달간 크리스천 CEO들의 멘토링을 받은 후 오는 9월 3일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기로 유명하지만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이란의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돕다가 순교한 아버지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의 석방을 돕다 1994년 이란 정부에 의해 납치 살해당했습니다. 조셉 선교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10여일이 지난 뒤 아버지는 27번이나 칼에 찔려 피범벅이 돼 심장이 열려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게 된 조셉 선교사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지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극심한 박해 상황에도 이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정집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기독교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최근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접대에 들어가는 식사와 선물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현행 유지 방침이어서 시행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변호사, 시민단체, 상금 노조까지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직장인 단과대 설립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6일째 농성 중입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지원 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대를 주장하며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성 과정에서 경찰 1,600명이 투입돼 학생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촉박한 일정으로 학생 간담회를 실시하자는 점은 인정한다며 고졸 직장인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를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업체 전체 연대 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개 대부업체 연대 보증 대출 8만 5천 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 3천 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금감원은 연대 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 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을 사전 고지하도록 대부업체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S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동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복면은 한 IS 대원이 등장해 러시아에서 지하들을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IS가 러시아를 겨냥해 테러를 선동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시리아 북동부에 IS 거점을 공습한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부진 여파로 원 달러 환율이 13개월여 만에 1,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2%에 그쳐 달러화 약세가 심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여객 시장에서부터 달러 매도가 이어졌고 위험 투자 심리가 살아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져 원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굿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주변에 웹툰 즐겨보는 분들 많으시죠?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크리스천들이 최고 인기 작가로 꼽는 김민석 작가를 만나 웹툰으로 전하는 기독교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많은 독자들이 김민석 작가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김 작가가 에끌툰에서 연재 중인 창조론 연대기 때문입니다. 김 작가의 작품이 올라올 때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만화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마가복음 뒷조사를 읽은 한 초등학생은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 작가는 군대에서 성경책을 통독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만화를 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지적인 또 그런 회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그런 웹툰, 그런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이후 여러 작가들과 함께 기독교 만화를 연재하다가 좀 더 열린 기독교 웹툰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지난해 7월 에끌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김 작가의 대표작인 마가복음 뒷조사, 교회를 부탁해 등에는 성경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음서를 좀 더 진지하게 읽고 또 역사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좀 더 탐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김 작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그림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C.S. 루이스, 제임스 던 등의 역작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특히 김 작가의 작품들은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현재 연재 중인 창조론 연대기는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남녀의 이야기로 창조론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넘어 기독교인의 다양한 고민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김민석 작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16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제2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4박 5일간 철원, 연천, 파주, 임진각 등 총 110km의 코스를 걸으며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기획됐습니다. 국토대장정엔 월드비전으로부터 후원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총 16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최선빈 학생은 처음엔 너무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조원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완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내 꿈을 향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젠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전영순 본부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 보듬으며 여기까지 온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국토대장정이 물리적으로 걷는 길을 넘어 삶과 꿈을 돕는 또 다른 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1일 이단 사이비 집단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교연은 모략을 일삼는 신천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는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모략교리를 가르친다며 이를 통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 연합예배를 앞두고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기도문에서 지금은 멀어질 대로 멀어진 남과 북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예배는 14일 공덕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 최초의 교회 오우라 교회를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최근 일본 최초의 교회를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우라 교회는 1597년 26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나가사키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국 청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와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3%의 학생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또는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